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인 정세진이라고 하고요.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15년이 됐네요. 아내 이수진이와는 30살, 25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일상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죠.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몇 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둘만의 생활에 만족하게 됐거든요. 아내는 항상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오늘은 마트 좀 다녀올게, 친구랑 점심 먹고 올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주변에서 봐도 정말 다정한 부부였거든요. 아내는 늘 제 셔츠를 깔끔하게 다려서 준비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를 위해 가끔 꽃을 사다 주고 기념일에는 맛있는 음식점에 데려가곤 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큰 싸움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무조건 집에 없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워낙 규칙적이라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좀 다녀올게요. 오늘은 동네 엄마들이랑 커피 한잔 하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가더니 정확히 그 시간대에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내가 예전보다 훨씬 꾸미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트 간다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거죠. 평소엔 동네 마트에 갈 때도 운동복에 슬리퍼 신고 대충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꽉 끼는 바지에 하이힐까지 신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예전엔 집에서 TV만 보던 사람이 말이죠. 특히 문자가 오면 혼자 웃기도 하고 화면을 제게서 살짝 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친구들과 연락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여자들끼리 단톡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문자를 받고 답장하는 패턴이 좀 이상했어요. 밤늦게까지 계속 메시지를 확인하고 심지어 새벽에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있던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마트에 갔다면서 장을 본 흔적도 없고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설거지도 아침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집안일에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아침에 제가 쓴 컵이라도 바로바로 씻어서 정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모든 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실 소파 쿠션도 아침에 제가 앉았던 그 모양 그대로 있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뭔가 했다면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저는 그날부터 아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마트나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엔 좀 그랬어요. 혹시 제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정말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할 때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옷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심지어 속옷까지 새로 산 것 같더라고요.
빨래를 개면서 본 건데 예전에 보지 못한 디자인의 속옷들이 많아졌어요. 며칠 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회사 동료 박 과장과 점심을 먹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진아, 내 부인 요즘 역삼동에서 자주 보이던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집은 강남이 아니라 구로구거든요. 역삼동까지 가려면 지하철로 1시간은 좋게 걸려요. 아내가 거기까지 갈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언제 봤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박 과장이 지난주부터 몇 번 봤는데 항상 오후 시간대더라. 처음엔 닮은 사람인가 했는데 너무 똑같아서 확실해. 그때마다 혼자 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아내가 매일 사라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대였거든요. 오후 2시부터 5시, 정확히 그 시간이었어요. 박 과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하고 있었어.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말이야.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내가 저한테는 마트나 동네 친구들 만난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섣불리 따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박 과장이 잘못 본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불안했어요. 왜 아내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역삼동에서 혼자 뭘 하고 있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의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정말 규칙적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돌아왔습니다. 시간도 정확했고 외출 준비도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신경 쓰이는 건 아내가 나가기 전에 항상 핸드폰을 확인한다는 점이었어요. 문자가 온 것 같지도 않은데 화면을 켜보고 뭔가 확인하고 나서 외출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핸드폰 확인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 시간을 맞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랑 백화점 구경하다가 커피 마셨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쇼핑백 하나 없이 돌아온 거예요. 백화점에 갔다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여자들이 백화점 가면 작은 거라도 하나씩은 사오잖아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커피를 마셨다면서 입술에 립스틱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커피를 마시면 아무래도 립스틱이 좀 지워지기 마련인데 아내는 아침에 바른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향수 냄새도 아침에 뿌린 것보다 더 진하게 났어요. 외출했다 와서 향수 냄새가 더 진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인데 이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도 싫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대, 장소, 행동 패턴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박 과장이 본 것까지 생각하면 뭔가 숨기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아내를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웃는 모습도 말하는 톤도 심지어 잠자는 모습까지도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내의 핸드폰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물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용 패턴 같은 걸 관찰해봤거든요. 예전보다 확실히 핸드폰을 많이 만지작거렸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메시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메시지는 받자마자 바로 답장을 하더라고요. 특히 밤늦게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잠들기 전에 뉴스나 드라마 정도만 봤는데 요즘엔 새벽까지 뭔가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가 잠든 척하고 있으면
이불 속에서 몰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잠들고 나서 혼자 생각해보니 최근에 집안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보다 대화도 줄어들었고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뭔가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아내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이라서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미행을 시작했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첫날, 아내는 평소와 똑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헬스장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렌터카를 빌려서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나가는 순간부터 따라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가 헬스장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헬스장은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아내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저도 뒤따라가면서 몇 정거장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헬스장에 간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게 확실해진 거거든요. 헬스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고 그것도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걸 보니 정말 멀리 가려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서 내리더라고요. 정말 박 과장이 본 게 맞았던 거예요. 아내는 역삼역 주변을 잘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길을 찾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도착한 곳은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었는데 간판을 보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학원, 사무실, 그리고 그 중에 쿠킹 스튜디오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아내는 주저하지 않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언제 나오나 지켜봤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창가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건물을 지켜봤어요. 시간이 정말 안 갔어요. 1분 1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확히 2시간 후에 나왔어요. 아내는 건물에서 나오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한테는 헬스장 간다고 거짓말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서 2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기분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내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가면서 아내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회사에 있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운동 어땠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늘 헬스장에서 운동 열심히 했어. 너무 힘들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작은 거짓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낮에 본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쿠킹 스튜디오에서 2시간 동안 뭘 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요리를 배우는 거라면 왜 숨겨야 할까요? 그리고 요리를 배운다면서 왜 헬스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음 날부터는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첫날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규칙적으로 그곳에 가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쿠킹 스튜디오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아내는 또 똑같은 패턴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랑 쇼핑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건물로 가서 똑같이 2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아내가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고 있고 저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건물에 있는 쿠킹 스튜디오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건물 주소를 바탕으로 검색해보니 프리미엄 오마카세 쿠킹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 명의 전문 셰프가 소수 정예로 개인 맞춤 요리를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요리 사진들도 전문적이고 가격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자 소개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셰프가 혼자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김민준의 프로필을 자세히 봤더니 유명 호텔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이 있었어요. 외모도 상당히 잘생겼고 프로필 사진도 전문 작가가 찍은 것처럼 멋있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그룹 수업이 아니라 1대1 개인 수업만 한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블로그 후기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중에 제 아내가 있더라고요.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지만 김민준과 둘이서만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아내와 김민준의 자세가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거리감이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아내가 김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고 김민준도 아내의 허리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요리 수업에서 그런 스킨십이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처음 만난 사이라기보다는 이미 친숙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더 찾아보니 아내가 나온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어요. 요리를 만드는 사진도 있었지만 완성된 요리를 함께 먹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둘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와인까지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정말 요리 수업인가 싶었습니다. 마치 데이트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날 밤 아내에게 요리 같은 거 배워보고 싶다고 한 적 있었나? 하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나는 요리에 별로 관심 없는데 하고 반문하더라고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몇 개월째 요리 수업을 받고 있으면서 관심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아내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이나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걸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가방 안에 그 쿠킹 스튜디오의 회원카드가 있었어요. 뒷면에 수업 일정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정말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적힌 날짜들을 보니까 벌써 몇 달째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아차린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업료 영수증도 함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한 달에 120만 원이나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0만 원씩이니까 그 정도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계부에는 그런 지출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내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뒷면에 적힌 메모를 보니까 민준 셰프 개인 수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역시 1대1 수업이었던 거죠. 그 넓지도 않은 공간에서 아내와 김민준이 둘만 있으면서 요리 수업을 한다는 게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요리만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더 자세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의 옷장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보지 못한 속옷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 후에는 편한 것 위주로 입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레이스가 많이 달린 예쁜 속옷들을 사놨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비싼 브랜드 제품들이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쓰던 것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제품들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향수도 2개나 새로 샀더라고요. 하나는 은은한 향이었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진하고 섹시한 향이었습니다. 아내가 언제 이런 걸 샀는지, 어떤 마음으로 샀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에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찾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아내가 몇 달째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김민준이라는 남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요리 수업이라고는 하지만 블로그 사진들을 보면 그냥 수업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가 왔습니다. 저는 렌터카를 빌려서 그 건물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아내가 정확히 뭘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됐거든요. 아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혹시 창문을 통해 안이 보이나 싶어서요. 다행히 그 쿠킹 스튜디오가 있는 3층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저는 비상계단을 통해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블라인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블라인드 사이로 희미하게 실내가 보였습니다. 요리하는 소리나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나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요리 수업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블라인드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앞치마를 벗고 얇은 셔츠만 입은 채로 김민준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김민준은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아내는 김민준의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요리 도구들은 아예 사용한 흔적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잤던 제 아내가 지금 제 눈앞에서 다른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의 손은 김민준의 가슴을 쓰다듬고 있었고 김민준은 아내의 목을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그들의 모습은 선명하게 녹화됐습니다. 아내가 김민준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는 모습까지 다 찍혔어요. 몇 분간 촬영하다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차 안에서 녹화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질은 좀 흐렸지만 아내와 김민준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둘이 키스하는 장면, 서로를 애무하는 장면 모든 게 다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였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 제가 놓친 신호는 뭐였을까? 아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남편 행세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아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제가 촬영한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똑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출장 잘 다녀왔어? 하고 묻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별일 없었어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던 입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아내가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아내가 김민준의 무릎에 앉아있던 모습, 서로 키스하던 모습, 셔츠 단추를 풀던 모습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역겨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식탁 위에 USB 하나와 메모지를 놓고 출근했습니다. USB에는 제가 촬영한 동영상이 들어있었고 메모지에는 이 영상, 우리 아버지한테 보여드릴까? 당신이 만든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라고라고 적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통과 위자료 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더니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결정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USB를 본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제가 촬영한 동영상이 정지되어 있었어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울부짖더라고요. 순간의 실수였어. 그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그런 거야 하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몇 개월째 거짓말해온 게 순간의 실수야. 매일 그 남자 무릎에 앉아서 했던 게 실수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났어라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새도록 문 앞에서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거든요. 용서할 수 없었고 다시 시작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지난 15년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 제가 놓친 신호는 없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간통 소송과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모든 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김민준과의 관계를 부인하려고 했어요. 그냥 요리만 배웠을 뿐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도 알게 됐어요. 아내가 김민준한테 쓴 돈이 수업료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선물도 사주고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도 하고 심지어 호텔까지 간 적도 있었던 거예요. 신용카드 내역을 보니까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커서 도저히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저 안에서 사랑은 죽었고 남은 건 분노와 실망뿐이었거든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간통 및 위자료 소송을 김민준과 아내 둘 다에게 걸었어요. 제가 촬영한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100% 승소한다고 확신했어요. 영상에 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김민준에게는 더 큰 타격이 왔어요. 소송이 걸린 후 그의 쿠킹 스튜디오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부녀들 상대로 이상한 수업을 한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실제로 다른 수강생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기혼 여성들에게만 개인 수업을 해줬고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었다는 거였어요. 인터넷에서는 김민준을 쿠킹 지고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요리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유부녀들을 유혹하는 남자라는 뜻이었죠. 그의 사진과 개인정보까지 온라인에 퍼지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쿠킹 스튜디오 홈페이지도 폐쇄됐고 블로그에 올려뒀던 사진들도 모두 삭제됐어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도 김민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건전하지 않은 영업행위로 인한 건물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였어요. 다른 입주업체들에서도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준은 결국 그 건물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더 웃긴 건 김민준의 다른 수강생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제 아내만이 아니라 적어도 서너 명의 기혼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성들도 남편들에게 들켜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준은 말 그대로 동네 전체를 뒤집어 놓은 셈이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아파트 커뮤니티에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부인이 바람 폈다더라. 남편이 영상까지 찍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마트에 가도 은행에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고 합니다. 아내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절연 선언을 했고 친정에서도 크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장인어른께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며 크게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제가 완전히 승소했어요. 아내의 불륜이 명확하게 입증됐고 김민준과 아내 둘 다에게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에게는 3천만 원, 아내에게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모두 인정됐어요. 특히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70%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김민준과 아내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그 내용이 정말 적나라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된 불륜 관계였고 심지어 제 욕까지 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야. 빨리 이혼하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아내가 저와의 잠자리까지 김민준한테 이야기했다는 점이었어요. 요즘 남편이랑은 의무적으로만 해. 당신이랑 있을 때가 훨씬 좋아. 이런 메시지들을 보니까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는 단독 소유로 변경됐고 다른 재산들도 대부분 제가 갖게 됐어요. 아내가 사용하던 모든 물건들을 처분하면서 정말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민준과 아내가 카카오톡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이 모두 드러나고 난 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내가 녹화당할 줄 몰랐다면서 왜 그런 짓을 했어? 나도 그 영상 찍힐 줄 몰랐다며. 나만 완전히 망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김민준은 아내한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화를 냈고 아내는 당신이 나를 유혹해놓고 무슨 소리냐며 맞받아쳤다고 해요. 불륜을 저지를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들킨 후에는 서로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엮여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더 웃긴 건 김민준이 아내한테 위자료 받은 돈 좀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었어요. 자기도 소송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내도 만만치 않았어요. 당신이 날 꼬셨으면서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둘은 서로 원수가 되어 헤어졌어요. 지금 저는 원룸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로 놓고 그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원룸은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한테도 거짓말할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결혼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회사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됐지만 오히려 동료들이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잘한 일이다. 그런 여자는 당연히 버려야 한다. 세진이가 너무 착해서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창피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저를 피해자로 보더라고요. 오히려 동정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박 과장도 내가 그때 말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며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만약 박 과장이 역삼동에서 아내를 본 걸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최근에 김민준이 고향인 부산에서 치킨집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호텔 출신 셰프에서 동네 치킨집 사장이 된 거죠. 그것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이 하는 작은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셈이에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요리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됐거든요. 아내는 친정에서 나와서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어서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마트 계산원이나 청소일 같은 것만 겨우 구할 수 있었대요. 예전에 전업주부로 편안하게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거죠. 가끔 동네에서 아내를 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데 완전히 초췌해졌다고 해요.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옷차림도 남루하고 표정도 항상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준과 만날 때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다니던 모습과는 정반대가 된 셈이에요. 저는 가끔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진실은 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만약 제가 의심을 했으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속아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내는 계속 거짓말을 했을 테고 저는 바보처럼 믿고 살았겠죠.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살 필요도 없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있어요. 등산도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결혼 생활 동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니까 정말 소중합니다. 가끔 아내와 김민준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에 따른 결과도 그들이 감당해야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자이신 정세진 씨는 15년간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아내 이수진 씨의 규칙적인 외출 패턴을 의심하게 됩니다. 회사 동료의 증언을 통해 아내가 역삼동에서 목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직접 미행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김민준이라는 남성 셰프와 쿠킹 스튜디오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간통소송에서 완전 승소하여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고 상간남과 아내 모두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심이 들 때 바로 따져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